목요일은 항상 준비된 리얼미터. 자,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이후로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했던. 이 중국을 일단 제가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중국 방문 직전부터 방중 기간 동안 보수 모체 중심의 이제 폭탄 보도가 있어요. 이례적인 부정적인 보도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대통령 순방은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네. 예. 뭐 자연스럽잖아요. 국내 시끄러운 정치 현안을 떠나가지고 네. 해외에 가가지고 좋은 그림 막 나오고 대통령끼리 만나고 밥 맛있는 거 먹는 네. 것 같고. 그래서 거의 요번에 엇나간 게 네.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번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도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통령 순방이 거꾸로 부정적인 영향 여론에 낸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제가 계속 악의적으로 했는데 순방 첫날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도만 쏟아냈거든요. 보수 매체에서 혼밥 이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숫자의 부정적인 보도 홀대 혼밥을 네. 보수 매체가 정말 폭포수 같이 쏟아냈어요. 선전적인 단어 뽑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저는 방중 기간 동안은 뭐가 뭔지 모르는 채 아마 일반인들이 이 혼밥과 홀대 보도를 엄청나게 흠뻑 젖었죠. 예. 종편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실제 타격을 입었죠. 네, 실제 타격이 입었습니다. 최근 3주 동안에 조금씩 하락을 해서 73%에서 지난주에는 68.6%로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좀 여유를 갖고 그 보도를 되돌아보고 사실관계를 유권자들 시민들이 확인해 보고 그러면서 이게 다시 상승할 거라고 전 예상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주 동안 하락세가 멈추고 지난주에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0.1%포인트 상승했고요. 68.7%입니다. 부정평가는 0.3%포인트 하락해서 25.4%입니다. 오히려 하락했군요. 이제 예, 다시. 예. 그 일간으로 보면 월요일에 67.7%로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떨어졌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그 수치이고요. 화요일에는 69.1% 그리고 수요일에는 68.1%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방중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오히려 방중이 끝나고 나서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네, 언론 보도 경향을 보면 지난주 주말을 경과하고 월요일까지 조금씩 방중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량이 조금씩 늘어났고요. 그리고 야당과 언론 일부의 이제 그 중국 방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이 자체가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 논란도 월요일에 많이 SNS를 통해서 돌았습니다. 그런 보도는 저희밖에 안 했어요. 집중적으로. 예. 이거 홀대론 자체가 거짓말인 것 같다. 혹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는 보도는 집중적으로 한 것은 저희밖에 없긴 한데 여하간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방중 기간 동안 오히려 이제 방중이 끝난 다음에 조금씩 다시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화요일에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행사에 거의 하루 정도를 다 빼서 트레인 원이라든지 MBC 미국 MBC 인터뷰 보도라든지 이에 대한 이와 관련된 보도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었고요. 또 어제는 조금 떨어졌는데 오늘 이제 조간에서도 일부 조간 사설에도 일부 나왔던데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이런 뉴스는 항상 노년층에서 싫어하죠. 보수층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평창 올림픽 때문에도 연기하자고 해도 무조건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지금까지 현 정부는 2번 정도의 이 보수 진영 매체에 폭탄을 맞았거든요. 한 번은 이제 북핵 그리고 이번엔 방중. 예. 2번의 집중적인 폭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현 정부가
소위 그렇게 폭격을 집중적으로 네. 당했을 때 입을 수 있는 그 지지율의 하락의 정도를 네. 저는 그 두 사례를 보고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게 한 60% 중반까지 네. 에서 저지가 돼요, 보면.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3일 그 북핵 이후에 계속 떨어져서 한 67%까지가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요번에도 떨어진 것이 지난주에 68.6%인데 사실상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그 하락한 그 최저선이 네. 한 60%대 중후반대, 중반이라기 하기는 좀 그렇고 중후반대가 아닌가 싶고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놀랍기도 합니다. 저지선이. 예, 왜냐하면은 그 지지층의 저지선. 지난 정부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최고치가 주간 집계로 67.0%입니다. 그쪽 그런 것들을 최고치하고 감안을 이쪽 하면 최저치하고 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최저치하고 지금까지의 최저치보다 이전 정부의 최고치보다 높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층을 굉장히 단단하게 결속한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또 지지층 결집을 해요. 네. 이탈도 하지만. 네네. 예, 지지층 결집도가.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대구 경북이나 60대 이상 그리고 안보 문제에 조금 더 강경한 경향을 보이고 있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20대에도 빠졌고. 예. 이제 하지만 이제 세부 분석을 해 보니까 문 대통령의 그 핵심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이나 19대 대선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쪽에서의 지지율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그리고 이번 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역결집을 보이고 있다라고는 분석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보도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도 핵심 지지층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층에서 그 보수 세력에서 이제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가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폭탄을 쓸 수 있는 걸 다 썼는데 예,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핵심 지지층의 전체적인 어떤 규모가 상당히 이제 넓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지율도 이런 상황에서도 많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은 수치만 간단하게 짚고요. 매번 뭐 0점 몇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정당 지지율은 원내 주요 정당, 그러니까 4당이 정의당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치를 알려드리면 민주당은 0.8%포인트 하락해서 51.1%이고요. 한국당은 지난 3주 동안에 조금씩 올랐는데 이번에는 0.2%포인트 하락해서 18.5%입니다. 정의당은 이제 계속 그 최하위를 하다가 이번에는 상당폭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지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2.1%포인트 상승해서 6%를 기록했습니다. 바른정당은 0.7%포인트 하락했고 5.1%입니다. 2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7.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주차에 약 호남에서 6주 전에 7.4%를 기록해서 전체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호남에서 최저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때와 비슷한 수치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4%대로 하락을 해서 4.9%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당내 상황이 그렇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오늘은 뭡니까? 네,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후로 해서, 네. 그 다양한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제가 계속 주장했던 일주일간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설했죠. 예. 질문을 아주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전후한 언론 보도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언론이 문 대통령 중국 방문을 어떻게 했느냐. 왜냐하면 질문의 공정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공정성이라는 말 들어갔다는 그 자체로 불공정했나라는 편견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냥 아예 질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빼고 다 건조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불공정했다라는 응답이 67.9%가 나왔고요. 반면 공정했다는 응답은 20.9%로 3배 이상이 불공정했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네. 네. 이건 그냥 뉴스공장 청취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볼 것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2.4%나 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렇고 세부적으로 보면 요거는 조금 중의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나 보수층 60대 이상, TK, PK, 영남권을 포함해서 모두가 불공정했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거든요. 특히 자유한국당을 보면 이건 좀 신기한 일이네요. 예, 왜냐하면 질문을 그 어떤 편향이 들어갈까봐 뺐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떤 누구에 대한 공정성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일부 자유한국당 지지층 응답자들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응답한 부분들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논란 이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현 정부에 대한 공정성의 논란이 사실상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수치 자체 전체적인 수치 자체는 조금 낮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너무 길어요. 네. 단순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네. 중국 관련 언론 보도가 불공정했다가 67.9%고 공정했다가 20.9%.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예.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해서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는 게 대단히 이상하고 이례적인 거고요. 그리고 네. 그걸 누군가가 모든 미디어가 우리는 그때 불공정했어라고 보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했다고 느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조사 개요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중 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무선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4.3%였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데 여하간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방중 기간 동안 오히려 이제 방중이 끝난 다음에 조금씩 다시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화요일에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행사에 거의 하루 정도를 다 빼서 트레인 원이라든지 MBC 미국 MBC 인터뷰 보도라든지 이에 대한 이와 관련된 보도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었고요. 또 어제는 조금 떨어졌는데 오늘 이제 조간에서도 일부 조간 사설에도 일부 나왔던데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 훈련의 연기 검토한다는 네. 소식이 나왔었죠. 이런 뉴스를 항상 노년층에서 싫어하죠. 보수층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평창 올림픽 때문에도 연기하자고 해도 무조건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지금까지 입었습니다. 최근 3주 동안에 조금씩 하락을 해서 73%에서 지난주에는 68.6%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좀 여유를 갖고 그 보도를 되돌아보고 사실관계를 유권자들 시민들이 확인해 보고 그러면서 이게 다시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주 동안 하락세가 멈추고 지난주에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0.1%포인트 상승했고요. 68.7%입니다. 부정평가는 0.3%포인트 하락해서 25.4%입니다. 오히려 하락했군요. 이제 다시. 예. 일간으로 보면 월요일에 67.7%로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떨어졌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수치이고요. 화요일에는 69.1%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도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통령 순방이 거꾸로 부정적인 영향 여론에 낸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악의적으로 했는데 순방 첫날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도만 쏟아냈거든요. 보수 매체에서 혼밥 위급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숫자의 부정적인 보도, 홀대, 혼밥을 보수 매체가 정말 폭포수 같이 쏟아냈어요. 예, 선전적인 단어 뽑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저는 방중 기간 동안은 뭐가 뭔지 모르는 채 아마 일반인들이 이 혼밥과 홀대 보도를 엄청나게 흠뻑 젖었죠. 예. 종편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실제 타격을 입었죠. 네, 실제 타격이. 목요일은 항상 준비된 리얼미터. 자,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이후로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했던. 이 중국을 일단 제가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중국 방문 직전부터 방중 기간 동안 보수 모체 중심의 이제 폭탄 뭐랄까요 보도가 있어요. 이례적인 부정적인 보도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순방은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네. 예. 뭐 자연스럽잖아요. 국내 시끄러운 정치 현안을 떠나가지고 네. 해외에 가가지고 좋은 그림 막 나오고 대통령끼리 만나고 밥 맛있는 거 먹는 네. 것 같고. 그래서 거의 요번에 엇나간 게 네.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번에 거의 처음 그리고 수요일에는 68.1%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방중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오히려 방중이 끝나고 나서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네, 언론 보도 경향을 보면 지난주 주말을 경고하고 월요일까지 조금씩 방중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량이 조금씩 늘어났고요. 그리고 야당과 언론 일부의 이제 그 중국 방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이 자체가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 논란도 월요일에 많이 SNS를 통해서 돌았습니다. 그런 보도는 저희밖에 안 했어요. 집중적으로. 예. 이거 홀대론 자체가 거짓말인 것 같다. 혹은 뭐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는 보도는 집중적으로 한 것은 저희밖에 없긴